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190 공부하게 된 강사 조경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기 툴로 자유롭게 오브젝트 그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펜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펜툴을 통해 나타난 선, 그것을 패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펜툴을 통해 그려진 선이죠. 그런데 이러한 패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닌 몇 가지의 그 주요 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클릭을 할 때 나타나는 점, 기본 점, 이것을 앵커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포인트요. 선과 선을 연결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선택되었다는 뜻이고 흰색으로 나타나 있을 때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점과 점 사이에 연결된 선, 이것을 세그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인 경우에는 직선과 곡선으로 나뉘어지죠. 직선인 경우에는 끝에 방향선이나 방향점이 따로 나타나 있지 않고 클릭하는 대로 방향이 나타나고 그려지게 되는데요. 곡선 같은 경우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곡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곡선의 곡률이나 방향이나 길이와 같은 그런 곡선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찍어주고 또한 도료를 해주는 것에 따라서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패스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을 자유롭게 그리시기 위한 연습도 아주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곡선을 그리시게 될 때 앵커 포인트의 뒷지점에 나타나는 어떤 선이 있어요. 이것을 방향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곡선의 방향을 지정해주는 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끝에 보시면 방향점이 있습니다. 방향선의 끝에 있는 점, 이것을 잡아서 이 선의 길이를 드래그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선과 점,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곡선을 그리실 때 이와 같이 방향선과 점을 조절을 해주심에 따라서 그 다음 곡선의 길이가 또한 결정되고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직선을 펜툴로 그려보고 또한 작업을 해보았죠. 패스에는 열린 패스가 있고 또한 닫힌 패스가 있었는데, 열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첫 점과 끝점이 닫히지 않은 채로 그냥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하나의 오브젝트가 끝나버린 그런 것을 이제 열린 패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만으로 사용하는 그런 패스인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의 속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닫힌 패스라는 것이 있는데, 닫힌 패스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처음과 끝이 다 틈이 없이 완성이 된 하나의 덩어리, 그것이 바로 닫힌 패스입니다. 이런 닫힌 패스의 특징은 완벽한 면을 구성을 하고 완벽한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면 색상을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정확한 오브젝트의 색상 값을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곡선을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먼저 빈 화면을 꺼내어 주었고요. 여기서 저는 그 펜툴에 관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펜툴을 꺼내어 주세요. 좌측에 위에서 세 번째 항목이 있는 것이 바로 펜툴이었고요. 마우스를 올려보시게 되면은 단축키가 P라고 괄호 안에 써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펜툴을 선택하시고 선은 면인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선은 검정색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저희가 곡선을 그려볼 텐데요. 자, 직선인 경우에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됐지만 곡선인 경우에는 이 클릭만 해서는 곡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 곡선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첫 점을 클릭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첫 점을 클릭해서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앵커 포인트라고요. 두 번째 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두 번째 점부터 작업이 다른데요. 두 번째 점에서는 마우스를 클릭을 떼지 않은 채로 휠을 약간 방향을 드래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저는 드래그를 했더니 이렇게 세그먼트와 방향선과 점이 나타나죠? 그래서 세그먼트가 내가 마우스를 어떻게 방향을 돌리는지에 따라서 방향선과 점이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도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점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점을 그냥 클릭하시면은 또 직선이 돼요. 그래서 요 사이를 한번 끊어주셔야 합니다.
방향선이 이렇게 생성이 됐다면은 중심점 앵커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앵커 포인트에서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선이 하나가 잘리면서 하나만 나타나죠. 이때 다음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역시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그 오른쪽 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찍고 마우스를 떼지 않은 채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서 둥근 모습을 만들어주고 원하는 둥근 모습이 되었다면 마우스를 떼주면 됩니다. 역시 여기서 이 다음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를 한번 클릭해 주셔야 해요. 이렇지 않고 그냥 그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상한 곡선 모양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음 곡선을 잘 내가 그려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앵커 포인트를 반드시 한번 클릭해 주셔서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방향선 하나를 끊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가 없어졌죠? 네, 하나만 방향선이 남아야 돼요. 또 다음 점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죠. 원하는 곡선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여서 방향선 하나를 끊어주시고, 네, 이렇게 선을 만드셨으면은, 자, 이 상태로 선택줄을 눌러주시면은 지선에서 패스를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런 열린 패스의 패스 자체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린 패스로 곡선을 그린 상태예요. 자,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록볼록한 곡선을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물결처럼 생긴 S자 모양의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앵커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에 쭉 선을 드래그하여서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방향선과 점이 생겼죠. 두 번째 순서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 주셔서 방향선을 끊어줍니다. 이번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그런 모습을 만들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점을 찍고 아래로 이렇게 곡선이 향하도록 방향선과 점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매끄러운 S자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여 방향선을 끊어주신 후에 바깥으로 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연결된 선이 또 완성이 되게 돼요. 마찬가지로 앵커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자, 우리가 손바닥 툴을 통해서 지난 화면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화면을 움직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화면 밖으로 선이 나갔지만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 출력되는 것은 화면 안쪽에 있는 부분이지만은 바깥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이런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방향 점이 있는데 방향점은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클릭하여서 핸들이라고 나타나면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원하는 곡선을 다시 한번 모습을 이렇게 모양을 조절하실 수 있죠. 더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혹은 더 완만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셔도 이렇게 방향선과 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 조절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직접 선택 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클릭해서 방향선과 점을 또 조절을 해서 또 2차적인 작업을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또 닫힌 패스도 만드실 수 있겠죠? 펜을 가지고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닫힌 패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완성된 선인 삭제하고 싶다면 선택 툴을 가지고 선택하여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바로 삭제가 되죠. 다시 한번 새로운 오브젝트를 그려보겠습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 또 하나를 클릭하시고 앵커 포인트를 끊어주시고 또 클릭하시고 앵커 포인트를 끊어주시고 또 하나의 곡선을 만들어서 앵커 포인트를 통해서 방향선을 끊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지점은 직선을 만들 때와 똑같이 첫 점으로 이어주시면 닫힌 패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조절을 하고 싶으실 때는 디렉트 셀렉션 툴을 가지고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늦게나마 나중에 이렇게 공유를 설정을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모양을 또 바꿔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패스는 언제든지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펜 툴을 선택한 채로 바로 이런 작업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펜 툴을 오래 누르고 계시게 되면은 펜 툴 기본형뿐 아니라 Add Anchor Point 툴, 바로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툴이 나오고요. 이제 패스를 편집하는 툴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세 번째는 Delete Anchor Point 툴, 즉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는 툴, 그 다음에 Convert Anchor Point는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것으로 바로 직선을 곡선으로 또는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 바로 편집에 관련된 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Add Anchor Point 툴로 한번 점을 추가해 볼까요? 네, Add Anchor Point 툴을 클릭하시고 화면의 패스 부분의 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일반 상태인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면 반응이 없고요. 패스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 위에 아무 곳이나 클릭해 주시면 점이 생겨요. 점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직접 선택 툴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패스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또다시 추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에도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실 수 있죠? 추가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직접 선택 툴로 또 드래그하여서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삭제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세 번째에 있는 Delete Anchor Point 툴을 통해서 삭제하실 수 있어요. 방금 만든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겠다. 포인트 부분에 마우스 대시고 클릭해 주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클릭해 주시면 하나씩 없어지면서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네, 바뀝니다. 다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또 하나 위에 있는 이 오브젝트에도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면 이렇게 하나씩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펜 툴을 선택을 하셨을 때도 일반 그 패스 위에 마우스 올리시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플러스가 붙죠. 그러면서 하나씩 점을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우리가 아까 펜 툴의 옵션에 Add Anchor Point 툴을 클릭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낳죠. 네, 이와 같이 일러스트는 여러 방법으로 같은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옵션들을 제공하고 아주 작업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단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패스에서 곡선을 그릴 때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것은 연습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시면서 따라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머릿속에 그린 것을 그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화면에 나타내 보기를 연습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패스를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화면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툴로 펜 툴을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파일 오픈을 통해서 저희가 예제를 열어볼까요? 네, 5번 폴더 안에 들어있는 곡선 예제를 꺼내어줍니다. 네, 꺼내어주시면 이와 같이 회색으로 표시된 그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펜 툴을 가지고 이와 같이 곡선을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몇 개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상단에 있는 옵션에서 펜 툴의 두께를 설정을 하실 수 있죠. 10포인트 정도로 좀 굵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 색상은 저는 없음으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펜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면 색상을 없음으로 해주시는 것이 그림 그리기에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한번 펜 툴을 선택해서 첫 번째 항목을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돋보기 툴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이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보여지도록 해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펜 툴을 선택하시고 첫 점을 클릭. 자, 첫 번째 점을 이와 같이 찍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어줍니다. 포인트를 끊어주시고요. 세 번째 점도 이와 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굴곡을 맞춰서 찍어주었고 자, 이와 같이 완만하게 그려주었고요. 마지막까지 완성을 시켰습니다. 마무리 지으실 때는 선택 툴로 한번 끝내주시면 이와 같이 선이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의 선이 완성됐네요. 최대한 똑같이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펜 툴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이 고래 같은 모양인데요. 닫힌 패스죠.
서점을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 지점을 다시 한번 비슷하게 드래그를 시켜줍니다. 자, 다음 점, 계속해서 다음 점, 그리고 이와 같이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선을 그리시게 될 경우에 완성을 시키고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끝부분과 같이 삐죽삐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스트로크 옵션에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삐죽한 부분이 너무 날카로워 보이기 때문에 팔레트 바에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팔레트 바에 쭉 보시게 되면은 선 모양의 이러한 패널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단추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스트로크가 아닌 창이 나타나고요. 축소되어 있다면 더블 클릭하여 확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 아이콘이 아니라 윈도우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여 주셔도 동일한 결과입니다. 이걸 드래그하여 떼어주시게 되면은 더블 클릭했을 때 확장된 모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캡, 코너, 이런 부분에 여기서 선의 모양, 코너 부분 마무리된 모양을 좀 결정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둥글게를 선택하려면은 이 캡이나 코너 부분에 이런 둥그스름한 모양을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래 패스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신 후에 여기서 캡을 둥글게 말아볼까요? 그 다음에 코너를 둥글게 말아보시면은 지금 이 끝에 있는 모양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뾰족한 모양으로 원래 패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둥글게 코너가 졌죠? 라운드 졌죠? 다시 한번 뾰족한 모양, 이게 원래의 모습이고요. 이 코너라는 옵션을 라운드 조인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은 둥글게 이렇게 코너가 지면서 부드러운 느낌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선을 그릴 때 우리가 원하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고요. 간단한 팁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열린 패스죠.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끝에 보시면 날카롭게 되어 있는데 이때는 캡이라는 옵션, 이 선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캡이라는 옵션이 쓸 수가 있고 닫힌 부분, 즉 코너가 적용되어 있는 패스일 때는 이와 같이 코너 옵션을 설정해서 꺾이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캡 옵션에서 둥글게 두 번째 항목으로 라운드 캡을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끝 마무리가 둥글게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100%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둥글게 부드럽게 마무리된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러한 팁을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익혀보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여러가지 그 예제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숙제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그 여러가지 오브젝트 또는 사진을 가지고 여러분이 펜 툴을 가지고 곡선과 직선을 사용해서 똑같이 그 패스를 완성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